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는 게 나의 피부 관리에 아주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침에 물세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거품 세안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어느 정도 의견 합의이 되어 있는 부분이 클렌징, 특히 민감성 피부 타입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액티브에 도움이 되는 이제 3가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성분이 세럼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미스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크림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마스크팩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서는 피해야 되는 그런 제형이 있는데요. 토너 제형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토도 안 되고 닥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 토너를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민감성 피부에 토너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2001년부터 저희가 계속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지금 2022년 논문을 찾아봐도 토너는 여전히 쓰지 마 이렇게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논문과 교과서에서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 보면 진짜 자기 이런 물 제형을 쓰면은 따끔하고 뜨거운 걸 넘어서 화상 입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홍조가 심하기 때문에 물 제형을 아예 안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토너는 그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클렌징해서 로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피해되는 제형이 된 거, 엄청 된 거, 무거운 크림 타입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3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염증형 타입일수록 된 제형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지질 장벽이 보충해주면은 보습에는 좋기는 한데 모공을 막고 또 말라세치아 같은 또는 모낭충 같은 그런 균들의 어떤 먹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낭염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피부의 온도가 조금 뜨거워요.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이런 너무 헤비한 것들을 바르다 보면은 크림이 얼굴에서 녹아가지고 좀 번들번들해지고 끈적끈적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 제형도 되지 않고 그런 된 제형도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발라야 되냐면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클렌징 밀크를 한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고 그래도 건조하면 크림으로 계속 소량 레이어링 해라. 레이어링이라는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링은 제가 이따가도 좀 강조를 하기는 할 텐데 우리가 액티브도 알았고 어떤 제형을 쓰면 안 되는지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았으면 이제 스킨케어 루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CTMP라고 합니다. 그래서 C는 클렌징, T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M은 모이스처라이징, P는 프로텍션 이제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관리를 하면 건강한 피부 장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즘에 연예인분들이 아름다운 피부의 원인은 전부 다 물세안 때문이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는 게 나의 피부 관리에 아주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침에 물세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거품 세안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거품 세안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일단 물만 세안을 하게 되면은 클렌징 효과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기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것이 한 60에서 65% 밖에 제거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무려 피부과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거품 세안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낭충의 증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건강한 피부는 pH 5.5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로만 이렇게 확 끼얹어 버리면 이게 그냥 바로 알칼리 7로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건강한 그 약산성의 멘틀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 아침에 물세안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를 않고 아침에도 거품 세안을 특별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다니는 피부과 선생님은 아침에 물세안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뽀드득뽀드득하게 이중세안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해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은 전문가적인 의견 합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의견
의견을 나누었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어느 정도 의견 합일이 되어 있는 부분이 클렌징, 특히 민감성 피부 타입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감성 피부 신드롬에는 애시딕, 그러니까 약산성하거나 뉴트럴, 중성의 클렌저를 이용해서 하루에 2번 클렌징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이 100%의 의견으로 전문가적 의견 합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약산성 또는 중성 클렌저를 이용해가지고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 2030 특히 이 세대에서는 되게 피지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녁에 뭐 레티노이드라든지 다양한 액티브를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침 물세안은 적절하지 않고 아침에 반드시 클렌저를 사용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그치만은 또 뽀독뽀독하게 하는 세안도 당연히 안 좋죠. 너무 이렇게 많이 세안을 하는 것이 좋지를 않은데, 이러한 세안의 방법, 정확한 세안 방법을 우리나라 정부, 식약처에서 이렇게 세안하라는 것을 이미 다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올바른 세안법이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일단 피부 상태를 살펴서 피부 상태에 맞는 세안제를 준비해서 미지근한 물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세안제로 거품을 만든 다음에 얼굴에 골고루 둥글게 미루고, 그 다음에 수건이나 거즈로 제거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안제로 거품을 만드는 이 단계입니다. 대부분 약산성 클렌저나 약산성 겔 같은 경우는 거품이 잘 나지 않아요. 그렇죠?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부한 거품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일본에서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거품 되게 많이 나는 그런 클렌저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산성 젤이나 그런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도 저런 거품을 만드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풍부한 거품이 날 수가 있고, 또 해명 같은 거를 이용해도 풍부한 거품이 날 수가 있고요. 그 거품을 야구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야구공을 쥔 손바닥으로 세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품으로 피부를 문지른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압력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이 나지를 않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클렌징이 끝나고 좀 뽀드득해지거나 좀 많이 붉게 달아오른다, 그러면은 좀 세안을 좀 강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타입이 끝나고 T는 트리트먼트, 치료를 하는 건데요. 치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몸무게가 막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몸무게를 재보면 몸무게가 지금 많이 나가. 그러면 살이 찐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되게 잘 본 것 같았는데 성적을 받아봤더니 성적이 별로 안 나와. 그러면 시험을 잘 못 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의 장벽도 무너진 것 같아도 실제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실제 피부 장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느끼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하는 거고요. 피지량도 내가 피지량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이는 분도 실질적으로 피지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감각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피부의 피지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부의 뭐 장벽이 정말 무너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피부에 대한 타입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이슈를 치료를 하시는 그 T타입이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민감성 피부와 굉장히 비슷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주사라는 질병이에요. 대부분 원인이 모낭충 때문에 생기는데 민감성 피부와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화장품을 썼을 때 굉장히 쉽게 붉어지고, 그리고 이제 따갑고 열감이 생기는 그런 초기 주사가 민감성 피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발라야 그게 개선이 되니까 민감성 피부로 스킨케어나 루틴만 계속하지 마시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처방을 받는 것이 민감성 피부와 초기 주사를 감별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T가 피부과 의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민감성 피부가 너무 오래 간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내가 민감성 피부가 아니라 초기 주사가 아닌가라고 이제 좀 의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습제의 양은 어느 정도를 바를 것이냐, 몸 전체를 봤을 때 30g을 바르셔야 되는데 감이 안 오실 텐데 아주 작은 달걀 하나 정도를 몸 전체에 다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용량이고요. 얼굴로 봤을 때는 하루에 8g을 바르셔야 되는데 하루에 2번 바른다고 생각하면 4g, 4g씩 바르시면 되고요. 4g을 바르려면 어느 정도 발라야 되냐면 이 한 마디 6마디를 바르셔야 돼요. 하나 이렇게 5개를 찍어서 바르시고 또 하나를 더 바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보습제 용량을 바르셔야지 되는 건 거예요. 그 이유는 보습제라는 것은 발라놓고도 땀이나 피지나 바람 같은 것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충분한 용량을 바르기 위해서 한꺼번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4g을 다시 또 2g, 2g 나눠서,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레이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바르고 나서 또 한 번 더 바르고 나서 이런 레이어링을 반복해서 이제 8g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거. 그래서 한 번 바를 때는 약 4g 정도를 바르는 것이 피부 보습의 정확한 용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굉장히 좀 많이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를 때 대추알 하나 정도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추알 하나를 한꺼번에 바르면 이게 너무 떡져가지고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어서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나가서도 계속 발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뭐 20분 전에 바르고, 그다음 출근한 후에 20분 후에 다시 발라라, 외출 전후로 발라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거의 쉽지가 않아서, 뭐 모닝 스킨케어의 시간이 조금 길다면 처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난 다음에 출근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자외선 차단제를 좀 더 발라서 좀 충분한 용량을 바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비벼서 바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러빙해서 바르지. 저 이제 기아님께서도 막 이렇게 러빙해서 바르니까 코 부분에는 안 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비벼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패팅, 그러니까 두드려서 발라서 궁극적으로는 얼굴에 이렇게 막이 씌워질 수 있게, 얇은 자외선 차단제 필름막이 씌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패팅해서 두드려서 발라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가 선택해야 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리세린이나 판테놀 같은 액티브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가 조금 더 알러지 유발할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 강화를 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제 보습제 사용에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화장품이 전부 다 뭐 화합물이다, 그래서 보습제를 많이 바르면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혀 보습도 하지 않고 클렌징도 하지 않고 샴푸도 쓰지 않는 이제 이러한 또 스킨케어가 또 유행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까 비닐하우스라고 말씀드렸죠. 각지세포 하나하나가 들려있게 되면은 그 들린 틈을 타가지고 외부에 유해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균주 같은 것들이 피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그 틈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개선이 결국에는 외부적인 어떤 염증의 유발원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피부 장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보습제를 바르면은 그것만으로도 피부 장벽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의 사용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민감성 피부를 개선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리탄 교수님이 그 캐나다의 굉장히 유명한 홍조와 민감성 피부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께 민감성 피부 또는 홍조 피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수면이 중요하고 수면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보습제의 사용이 민감성 피부의 정말 핵심이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보습제 너무 잘 바르고 있고, 그렇죠? 피부과 선생님을 만나는 수 있는 허들도 별로 높지 않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60%나 피부가 민감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이유는 피부는 피부만으로 존재하지를 않고 이렇게 피부와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아까 제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부족하면은 설사를 하고 치매가 생기고 피부에는 습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시이기도 하지만, 특히 피부가 예민해서 붉어지고 과민하고 트러블이 생기신 분들은 피부에 아무리 보습제를 잘 바른다 하더라도 장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피부이기 때문에 바로 이 피부 장내 축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민감성 피부를 아주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피부 장내 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실제로 있는 축이에요. 진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보습제만 잘 발라야지 하는 개념에서 피부 장내 축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피부가 훨씬 더 많이 좋아집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고 이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민감성 피부가 개선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리탄 교수님이 왜 갑자기 명상을 하라고 하고 요가를 하라고 했는지 이 피부 장내축을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 장내축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오늘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잠을 잘 자는 방법, 그리고 음식을 잘 먹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전부 다 녹화를 해 있고, 오늘 설명드렸던 민감성 피부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면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OS 타입, 바로 민감성 지성 피부 타입, 그리고 피부 장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복습하실 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조금 너무 이렇게 응축돼서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